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1월 26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연기. 네, 오는 28일 예정이었었는데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를 계기로 해서 여권의 단일 대우를 흔들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특검법 재의결 투표를 28일 본회의에서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 시점이 늦어질 수 있지만 아직 당의 방침은 미확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국민의힘에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로 내부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직적인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12월 2일이나 10일 다음 달에 이제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 행사하고요.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만 3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지난 14일에 민주당이 수정된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국무회의에서 제2 요구권을 의결한 지 5시간 만이었습니다. 네, 벌써 25번째인데 이제 좀 이게 무감해지는 것 같아요. 100번 해도 그러려니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타겟책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일정을 미뤄가지고 어떻게든 이 거부권의 벽을 넘어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통할 것 같습니까? 안 통할 것 같고요. 예. 아니, 뭐, 민주당 잘못은 아닌데 안 통할 것 같고요. 만약에 국힘에 이제 친한계 이탈표를 기대하는 건데 친한계가 이 얘기 들으면 민주당 생각하는 거 반대로 가야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이런 전략이 드러날수록. 그래서 뭐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 분들하고 같이 방송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답정너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특검은 반대하는데 예를 들면은 단일 대우가 깨지면 안 돼서 안 된다. 친윤과 친한 갈등 중에 이게 특검이 통과되면 안 된다. 뭐 수사가 들어올으니 특검이 통과되면 안 된다. 지금 나라가 어지러우니 특검이 통과되면 안 된다. 그냥 다 특검이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답은 정해져 있다. 답은 정해져 있고 예. 그냥 어떤 명분이든지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했지만은 양심 있으면은 명태균 게이트 연루된 의원들은 표결에 빠져라. 예, 이런 자발적으로 빠져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이 특검을 막아야 돼 아주 격렬한 이유가 있는 거죠. 매우 격렬한 이유가 검찰한테 맡길래 특검한테 맡길래 하면은 무조건 검찰이겠죠. 뭐 권력의 개라고 불리고 있으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제 민주당은 언젠가는 한번 뚫리겠지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좀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좀 약간 해탈했어요. 아, 네. 100번을 하든 거부권을 200번을 하든 해탈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막 좀 민주당의 전략 부재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제가 하고 민주당은 뭐 하고 있느냐 그랬는데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민주당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돌발적인 상황으로 이게 통과될 것 같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랑 관련이 있을까요? 넘어가 보시죠. 네, 당원 게시판 논란 한동훈의 선택은 네, 친윤계에서 진상 밝히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죠. 네,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에서 공개 충돌을 한 데 이어서 이 친한계와 친윤계의 어떤 대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이제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 대표가 가타부타 답이 없다. 인정한다면 본인에게 치명적이라는 생각 때문인가 이 사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썼고요. 또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 전수조사는 방탄조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 가족 사건을 이 최측근인 주진우 의원이 이끄는 법률자문위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 당원 게시판에 가족 관여 여부를 두고 아무런 설명을 못한다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나서 없는 분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 당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정치 공작이고 또 익명 게시판에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색출한다는 거 이 자체가 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제 한동훈을 죽이려는 소위 김옥균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제2의 일십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배후가 있기에 이쪽에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취지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고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어제 최고위에서 공개 설전이 벌어졌던 계기가 이 당대표 명예훼손 글을 당에서 고발 조치할 수도 있다라는 이 내용을 담은 채널A 보도 때문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즉각적으로 이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말씀을 하시라 그런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으나 이제 어제 장희찬 전 최고위원이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서 애꿎은 유튜버들만 한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지 말고 저를 고소하라라고 하면서 가족들의 실명이 언론에 다 오르내리고 얼굴까지 밝히는데 이걸 천하의 한동훈이 고소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네, 배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친한계에서는 배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뭐 그러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아니면은 친윤 의원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갑자기 전혀 얘기를 안 했던 김은혜 의원이 당내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않고 홍보수석 그만둔 뒤에는 지역 활동만 하던 분이 일성이 나온 게 지금 한동훈한테 진실을 요구합니다. 거의 이 분위기잖아요.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강승규 의원도 지금 갑자기 참전을 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추정되는 뭐 나경원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말을 얻는 거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수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시그널이다. 이분들이 움직이는 건. 종속 변수. 어디에 종속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이제 오다를 받고 대통령의 역시. 종속 변수다 이 말씀이신 네, 저는 거죠? 그렇게 봐요. 예. 뭐 본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다를 받고 지금 움직인다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의 뭐 이를테면 장인 이름 뭐 부인 이름 뭐 이런 거야 우리가 다 공개됐으니까 알 수가 있는데 한동훈 장모 이름은 어떻게 알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인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게 장모인지 아닌지를 이거는 누군가가 장모 이름을 아는 사람이 뭐 정치권에 있었던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추론이에요. 그냥 추론인데 시작부터가 약간 희한하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지난주에나 같이 방송도 했던 곽우신 기자가 저희 오마이뉴스에 화제 방송 금요일에 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썼어요. 제목이 런동훈의 태세 전환 과연 살모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첫 문장이 이겁니다. 독수리의 독은 대머리 독자다. 때문에 대머리 독수리는 역전압처럼 견말이라서 틀린 표현이다.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독수리처럼 이렇게 독수리는 시체만 파먹는 그런 건데 살모사는 여기서 이제 제목에 나온 살모사는 어미를 죽이는 이제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칠 수 있을까 쉽게 한동훈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독수리가 되냐 살모사가 되냐 기로에 섰다. 뭐 그런 얘기예요. 하여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 지금 기로에 쓴 것 같아요. 지금 친한계가 부글부글이다. 근데 그럴 용기와 깜냥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과되기 어렵다. 예. 근데 기로에 섰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결심을 안 하면 결국은 또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은 없다 이렇게 평가받고 집에 가야 될 수도 있다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안 가겠죠 집에. 그럼 그냥 이런 식으로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등이 계속 부각될 것이다. 윤석열을 보면서 배운 게 그거죠. 버티면 되는구나 그냥. 그냥 똑같아요. 야 윤석열 탄핵 얘기를 하니까 이 무도한 탄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고 이런 거를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한동훈 찍어내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뭉쳐서 이거 대응해야 된다고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정치는 없어요. 그냥 법기술자들만 있는 거예요. 검사 정치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엔 이 두 사람을 보면은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라는 호칭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한동훈 대표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발적으로. 예, 지금은 아니고 예. 이제 또 이제 계속 민주당은 끝까지 파봐라 한번 언제까 될 수도 있으니까 우발적으로. 계속 법안을 내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발적으로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아주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도 생각지도 못할 때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암살이 벌어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촉즉발의 화약고 같이 이제 유증기가 가득한 거예요. 여기 안에. 그래서 누가 이게 뭐지 하고 라이터로 불 켰는데 뻥 터지는 아주 우발적으로 이런 지금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팽팽한 긴장감은 유지돼 있고 하지만 그 사건이 무엇인지는 불붙이는 건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몰라요. 혹시 고발 그러니까 장해찬 이제 전 최고가 제발 고발하라 이렇게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그런 불붙이는 우발적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안 보십니까? 장해찬 최고가 장해찬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뭐 봐봐요. 하여간 보겠습니다. 뭐 에라 모르겠다. 장해찬 화이팅!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 장해찬 씨 힘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여권 흔드는 명태균 게이트. 네, 명태균 씨 의혹으로 여권이 휘청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2021년 재보궐 선거 과정뿐만 아니라 2022년 재보궐 당시 서초갑 지역 공천에도 관여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이번에 이제 의혹의 대상에 올랐는데 민주당이 어제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하면서 경선에서 조은희 후보가 과반이 안 넘을 테니 결선 투표에 갈 것이고 그러니까 설문지에 조은희, 이해운 당시 후보들 1대1 결선 문항을 추가하라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 명태균 씨가 조 의원으로부터 당원 명부를 건네받아서 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소설이고 실익이 없어서 당시에 거절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도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이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 씨가 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이 3,300만 원을 건넸다라는 이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그 오 시장은 자신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원에서 활동하던 명 씨가 중앙정치에 진출을 노리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선거 캠프에서 거절당한 후에 나에게 앙심을 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이렇게 오 시장이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여권을 향한 명태균 씨의 의혹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은 이 명태균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으로 전달이 됐다라는 정황도 추가가 됐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2021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전후로 해서 명태균 씨에게 2건의 여론조사 용역을 맡기고 그 대가로 3천만 원이 넘는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뉴스타파가 밝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양심이 있다면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진해서 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네, 명태균 씨 관련된 단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구속 이후엔 약간 힘이 빠진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일 눈여겨봐야 될 명태균 관련된 단독 의혹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세훈 이 시장 지금 오늘 나온 거 이거를 주목해 봐야 돼요.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다 연결된 거잖아요. 지금 1년의 정치적 어떤 행사, 이벤트가 있으면서 여기에 명태균이 다 했는데 그 뿌리가 시작이 오세훈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오세훈 여론조사 한 번만 돌려봐라라고 했던 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재보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김건희는 왜 그랬느냐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오세훈 이 후보가 나왔을 때는 윤석열 아예 입당하고 아예 독자 창당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사실은 이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이고 이제 이준석 의원도 아직 뭐 당 대표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당 대표에 나오는 정치적 이벤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윤석열 입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오세훈 선거를 중심으로 김건희, 김종인, 그 이준석 그리고 명태균까지 다 이렇게 합종 연행이 됐다. 근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반윤핵관 연대로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느슨하게 이제 뭐 항상 붙어 있었던 건 아니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지만은 윤핵관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설치기 시작하니 윤핵관들이 전행을 시작하니 반윤핵관 연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윤핵관 싫어한 것도 굉장히 오래된 이고, 그러니까 오세훈이라는 인물은 그때 당내에서는 나경원 의원이랑 붙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들리는 소문에 오면은 나경원 의원을 별로 안 좋아.
주도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힘 남해당 선거에 이렇게 진보의 오야북이라고 얘기했던 분이 이제 남해당 선거에 김건희 여사를 일컫는 말씀이신 거죠?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예. 이명수 기자한테 윤석열 정부의 충신이었다, 뭐 진보의 오야붕이었다 이런 분들이 남해당 선거에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본인 말한 대로 이제 당을 뽀개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한 건 뭐가 됐든 이 오세훈 요게 모든 요 사건의 뿌리다 시작이고. 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이 여의도 연구원이 3천만 원 정도 이제 돈을 줬잖아요. 그때 이게 뭐였냐면은 내용이 진짜 한가한 내용이에요. 이게 사전투표 관련 서울 부산시민 인식조사 이런 거고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여론조사 분석 용역계약.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임명을 선거 때 왜 조사하죠 이거를.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여론조사 13개 여론조사의 어떤 대가성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자, 명태균이 지금 저기 오세훈 건만 지금 13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다 똑같아요. 수법은 명태균이 자기가 해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마음에 들면은 근데 하다가 안 되면은 한 2-3번 하고 정말로 씨알도 안 먹히면은 멈추겠죠. 예. 13번이나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이거는 김종인이라는 뒷배가 있었던 거고 사실은 여기에서 이게 쓰였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김모 씨가 자기만 받아봤다고? 자기가 뭔데? 돈을 내줬다고 주장하시는. 돈을 내시는데 그 후원회장이라고 부른 분들이 거기 캠프에 안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죠. 오세훈을 위해서 했다. 여론조사를 잘 만진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조작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결국은 이 부분이 집중 수사가 되면은 하나씩 다 풀릴 거다. 예. 검찰에서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럼 오세훈 시장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무조건 쓸 수밖에 없고 설 것이다. 피의자로서. 일단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피의자 될 가능성 한 65, 70 이 정도 봐요.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관련해서는 계속 좀 보도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 뉴스 켜서 넘어가 볼까요? 네, 위증교사 이재명 1심 무죄 그 후. 네, 어제 1심 위증교사에서 무죄 판결 나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어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 측의 어떤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를 했죠.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사필 규정이자 이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 하는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제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오늘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이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한 거는 이재명 대표를 잡아 넣는데 도움을 주면 봐주겠다라고 하는 이 검찰의 협박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 해외계 망측한 궤변 판결을 연상시킨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반격의 기회를 잡고 다시금 이제 대여 투쟁에 집중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사법 리스크의 불씨가 여전하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과와 비교해서 이 반사 이익이 다소 소멸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좀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내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을 쓰시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대표를 향해서 꼬집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무죄 판결 나왔고요. 이제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또 틀렸어요, 저. 제가 일부러 그 이야기 안 했는데 먼저 이야기하셨군요. 자주 틀린다. 진짜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거는 나름 저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에 재판이 어떻고 이러면서 분석을 했잖아요. 다 쓸모없는 거보다.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다들 판결을 하는구나. 그거 오늘 이제 박균택 의원 제가 아침에 방송 나가면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저 요즘 맨날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균택 의원이 그러니까 저처럼 계속 무죄를 주장하든지 국힘처럼 징역형을 주장하면 한 번에 맞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틀리는 거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로 계속 파야 되나 뭐 이 생각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박균택 의원의 꿀팁. 하나를 꾸준히 해라.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거가 그 예전에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돼 가지고 살아난 그때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당을 장악을 하고
하고 굉장히 이제 리더십이 확고해졌잖아요. 당분간은 그렇게 될 건데 다만 그때보다 지금까지 이어졌으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때보다는 그 기간이 짧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판 주기가 또 오면은 또 고비가 되고 당장 이제 직접적이진 아니지만 이번 주에 김용 그리고 이제 김인섭 이화영은 금요일 그리고 김용하고 김인섭은 대법이고요. 징역 5년 거의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제 재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좀 압박이 되지만은 당분간은 어쨌든 본인의 재판이 있지 않는 이상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 같아요. 네. 네. 관련된 예측은 그래도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2부 시작하기